안녕하세요.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볼리즘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유산하는 제품명에 그 힌트가 있거든요. 자, 메타볼리즘이 그럼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볼리즘은 신진대사라는 뜻이에요. 자,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신진대사와 한문 나왔어요. 어려우시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되거든요. 세신, 묵을진, 대신하다 대, 물러나다 사. 묵은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대신 생기거나 들어서는 일을 말합니다. 생물체가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하고 합성하여 생체 성분이나 생명활동에 쓰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에요. 어려우시다고요? 아니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먹은 음식이 어떻게 되죠? 몸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분해되고 그것이 내 몸에 쓰이는 거죠. 흡수가 돼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건 생성하고 필요 없는 건 몸 밖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진대사인 거죠.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장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입은 아밀라제 소화효소가 분비돼서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고요. 간은 소화효소 분비, 분해, 해독과 살균 작용, 영양물질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 재활용하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췌장은 인체 내 포도당 균형 조절, 인슐린, 글루카곤, 혈당 조절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체돼서 전신이 산소 공급을 해줍니다. 자, 위는 펩티다제 소화효소가 분비가 돼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소화하고요. 12장은 리파아제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지방 분해 및 흡수를 합니다. 자, 소장은 미네랄, 비타민 흡수, 분해된 모든 영양소 흡수를 대사하고요. 대장은 수분을 재흡수하고 장내 세균 부산물을 처리합니다. 갑상선은 신진대사와 체온 조절, 티록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와, 이런 장기들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일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진대사 책 중에서 모든 장기는 개별적인 임무를 수행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신호를 보내 교류 및 협력을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은 오로지 대사를 위한 것이다. 또 신진대사에서 호르몬이 관여한다. 신진대사는 생명을 연장하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하나의 실수가 연주를 망치듯 대사 문제는 몸 전체를 망가뜨린다라고 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사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과음,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 특정 호르몬 또는 효소 결핍에 의해서 피부질환, 고혈압, 변비, 동맥경화 등 당뇨, 여러 가지 다양한 대사 질환이 생기는데요. 대사증후군의 90%는 대사 문제 있죠. 그러면 대사 문제를 잡으면 90%의 대사증후군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진대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항산화, 체지방, 콜레스테롤, 혈당 관리입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하면 지출대사량이 올라가고 체지방이 낮아지며 근육량이 높아져서 그래서 체지방이 많은 몸이 아니라 근육이 많은 건강한 몸이 되는데요. 체지방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WHO에서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정말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라고 비만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3kg 이상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외부 활동이 단절되면서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게 되고 비만을 유발하는 다른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국민 10명 중 4명이 3kg 이상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성별 비만 유병률이 이렇게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많이 올라간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신체적 노화예요. 특히 중년 비만인데요. 20대부터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서 중년 비만이 되기도 하고요. 나이살이 쪄서 중년 비만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20대 여성들이 10명 중 9명이 그래서 실패를 하게 돼요. 다이어트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은 많겠지만 대략 3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단시간에 빠르게
체중을 감량합니다. 한 10kg, 15kg 감량해서 다시 그게 급격하게 찌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절식을 하고 체중 감량을 합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마구 먹어서 살이 쪘다 빠졌다 하면서 체지방이 올랐다 내렸다 하게 되지요. 비만이 생기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몸속에 있는 체지방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 특히 체중을 줄이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체중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체성분 체지방인데요. 과체중보다 과다한 체지방이 질병 발생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상 범위의 체지방은 성인 남성은 10에서 20, 성인 여성은 18에서 28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에 속하시나요? 자, 이렇게 체지방 정상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항상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성은 내 몸이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호르몬의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 기능이 손상이 되고요. 신진대사에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하는 간 기능이 손상이 되면서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각종 질병이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화에서 신진대사를 돕는 메타볼리즘, 체지방을 잡는 메타볼리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 체지방, 콜레스테롤, 혈당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메타볼리즘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메타볼리즘에는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세포, 탄수화물, 지방, 기초, 단백질, 내분비, 소화, 활동에 대사작용을 돕는지를 볼게요. 첫 번째로 주성분은 녹차 추출물입니다. 자, 녹차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개선, 항산화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3중 기능성 성분인데요. 체지방 감소를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가 과도한 지방을 섭취하며 지방이 몸에 쌓이려고 합니다. 그때 녹차 추출물이 이 지방을 에너지로 연소해서 체지방을 감소하고 그리고 원활한 신진대사를 돕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개선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먼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콜레스테롤 중에서 우리가 과도하게 지방을 섭취했을 때 중성지방이 쌓이게 되고 그 중성지방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쌓이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녹차 추출물은 콜레스테롤의 소화, 흡수 과정을 억제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데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온 유해산소 그리고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 몸이 공격을 받을 때 이 공격받는 것을 도와주는 게 항산화 작용입니다. 녹차 추출물은 이렇게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개선, 항산화 작용의 3중 기능성 작용을 하는 기능성 성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 체지방 감소를 하는데 어떤 거 있는지 알아볼게요. 인체 적용 실험 결과를 보면 9가지 체지방 지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체중, 비만의 척도를 알 수 있는 BMI, 체지방률, 체지방량,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피하지방 면적, 복부지방 면적, 총지방 면적 이렇게 9가지 체지방 지표가 있는데요. 녹차 추출물은 이 9가지 체지방 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부성분이 있는데요. 녹차 추출물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식물성 성분인데요. 도라지 뿌리 추출물이에요. 중국 전통 의학에서 오랜 치료 역사를 지닌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체중 유지와 중성지방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시트러스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콤플렉스인데요. 말이 어렵다고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시트러스는 무엇이냐면 레몬, 라임, 자몽, 오렌지 등 감귤류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노란과 주황 성분의 플라보노이드계 항산화 성분이에요. 우리가 메타볼리즘을 드셔보셨겠지만 좀 달달한 맛이 있어요. 그게 시트러스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상 범위 내에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정상 범위 내에 있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언제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식후에 드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은 평균 2시간이에요. 식후 2시간 이내에 섭취를 하시면 체내에 들어가는 식이섬유, 식이지방, 콜레스테롤이 식후 메타볼리즘 플러스를 섭취했을 때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루 3정 간편하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섭취 대상자를 살펴보면요.
체지방 관리 및 건강 체중 유지가 필요하신 분, 많은 분들이 필요하겠네요.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 분, 운동과 식이 조절 병행하여 보다 체계적인 꾸준한 체지방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 운동하실 때 드시면 더 효과가 좋겠네요. 평소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이 필요한 분, 항산화 영양 성분이 필요하신 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자, 메타볼리즘에서 설명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강의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하라는 거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산한 제품은 제품명만 아셔도 전달하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메타볼리즘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신진대사입니다. 신진대사는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개선, 항산화 기능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 항산화가 어려우시다고요? 항산화는 노화 방지예요. 그러면 신진대사가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진대사는 내가 잘 먹고 잘 소화해서 잘 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그래서 메타볼리즘은 신진대사에 도움이 된다.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개선에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떠셨어요?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메타볼리즘 드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